보이시죠? 공유한 거? 제가 오늘 준비한 가족 건강 시리즈의 마지막은요. 임신 준비 및 기간 중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제가 보아하니 현재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없어 보여요. 혹시 몰라. 그쵸? 그리고 내 인생에서 임신을 해봤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굳이 이런 이벤트는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가족들이든 아니면 나든 아니면 나중에 나의 뭐 자식들이든 누군가는 겪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거 많이 보셨죠? 1년에 두 번 우리나라의 큰 명절에 잔소리 메뉴판이 있어요. 잔소리가 뭐예요, 잔소리가? 내가 다 할 건데.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 내가 할 거를 못 기다리고 선수쳐서 먼저 얘기해서 듣기 싫은 게 바로 잔소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로드맵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이 비슷해요. 근데 20살 대학 때부터는 사실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계획하는 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로 가지고 있던 것을 요즘 세대는요, 듣기 싫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할 거면 용돈으로 걱정은 감사히 그리고 돈은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커져요. 대학보다는 회사 이야기가 비싸고요. 회사보다는 연애 얘기가 비싸고 연애보단 결혼. 결혼보다 제일 시세가 높은 잔소리가 바로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로드맵이 같진 않아요. 그쵸? 누군가는 결혼이라는 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아이를 낳는다는 결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만약에 아이를 낳게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애는 언제 낳을 거라는 질문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생각해보면요, 다들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계획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가족 계획.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뭐를 못 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몇 명을 낳을 건지만을 가족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달라요. 요즘 우리에게는 더 디테일한 가족을 맞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든 나이가 있던 부부들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를 만날 계획을 가져요. 구체적으로 언제 아이를 가지고 싶은지 스케줄을 작성하고요. 임신 전에 검사를 받고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실천하고 그래서 최적의 몸을 유지했을 때 건강한 마음으로 나의 새로운 가족, 새 생명을 기다린다라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던가요? 공부도 계획대로 안 되는데 임신을 하는 인생에서 아주 큰 이벤트는 더더욱이에요. 그렇게 계획과 조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어떤 난관을 만나는 게 있죠. 계획과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난임입니다. 불임과 난임은 달라요. 불임은 어떤 기능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불임이고요. 난임은 그저 임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원인으로 인해서 임신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직 뭐 쉽게 생기지 않으신 분한테 불임이란 단어를 절대로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임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난임병원이에요. 세상에 불임은 없다. 난임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난임이요. 늦은 결혼과 출산 등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이 난임과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부부 7쌍 중에 한 쌍이 난임을 겪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약 35만 명이 난임 부부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죠. 예전에는 우리 엄마 세대 때만 해도 20대 초반, 중반에 결혼을 하는 게 뭐 대부분의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35 넘어서 결혼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40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뭐예요? 이 생식 기능, 특히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난임의 주요 원인이 난소 기능 저하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임신이 어렵거나
원하는 아이를 원할 때 바로 가져지지 않으면 대부분이 여자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는 전체 난임 원인의 10%가 남성 난임이 원인이 됐다고요.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임신이 뭐 여자 혼자 하는 건가요? 우리가 마리아도 아는데 남자, 여자 모두에게도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뭐예요? 저출산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게 대폭 강화가 됐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난임일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학 발달로 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난임 시술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나라에서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그 다음에 뭐 나이, 그 다음에 시술을 몇 번 하는 데까지만 지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술을 통해서 소중한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가 태명을 짓잖아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우프기는 한데 많이 가지고 있는 태명이 천만이 억만이었어요. 천만 다행으로 가졌다가 아니라 널 가기까지 내가 1,000만 원이 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금액이 많이 많이 드는 시술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난임 부부들이 늘다 보니 나라에서도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임 시술을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시술을 결정했을 때 덜컥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금액도 금액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에 인위적으로 뭔가 어쨌든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내려면 뭘 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몸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신 분들도 그리고 난임 시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 모두가 케이스가 다르다 하더라도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몸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의 기능을 끌어올려서 아이를 내 몸에 품고 낳는 데까지 짧지도 않지 10개월인데 그 10개월 동안 내 몸의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만 다를 뿐이지 해독이나 비움이나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을 한번 준비를 하겠다라는 게 젊은 부부들 또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어, 들에게는 당연한 절차예요. 이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 프로그램들은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뭐 30이라고 칠게요. 30년 동안 내가 몸을 쓰고 맛있는 걸 먹고 어떤 환경적인 영향 아니면 내가 음식을 먹은 것 아니면 30년 동안 내가 살다 보면 당연히 세포가 노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켜켜이 쌓였던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완벽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내 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시키는 그런 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게 생겨요? 세포가 재생이 되는 어떤 준비된 몸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자, 마지막에 세포 재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해독이나 비움, 리셋 프로그램을 하셨을 때 어머, 그렇게 어떻게 이런 방법, 저 방법 해도 안 되더니 이렇게 아이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이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뭐게요? 땅콩? 뭘까요? 이 사진은요, 저희 딸이에요. 제가 저희 딸을, 갑자기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임신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아이의 첫 모습을 뭘로 기억하세요? 소변 테스트기 2줄로 기억하시죠? 근데 저는 이 모습으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현재 기준 35만 명의 난임 부부 중 한 명이 저였어요. 원인 불명이었지만 만 나이 28세 때부터 아이가 안 생겨서 저는 일찍 난임병원을 찾다 보니 이렇게 소중한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포 2개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을 제가 제 몸에 품었다가 이제 한 아이로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룰루랑 랄라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 태명이 룰루랄라예요. 둘 중 누군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나랑 같이 즐겁게 살다 만나서 반갑다고 제가 룰루랄라라는 태명을 지어줬었습니다. 자, 이 세포예요. 임신이라는 건요, 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뭐예요? 우리 학교 갈 때 다 배웠죠.
여자 몸에 있는 난자와 남자 몸에 있는 정자, 그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과서에는 어떻게 만나는지 나오지 않아요? 자, 어쨌든 건강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을 때, 그때 하나의 세포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세포는요, 몇 시간이 지나면 그게 두 개로 분열이 되고요. 다시 네 개로 분열이 되고 여덟 개로 분열이 되고 짝짝짝짝 이렇게 포도알처럼 분열이 되고 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개월 뒤에는 최소 50조개에서 120조개의 세포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응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형태, 인간의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어때요?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최소 50조개 이상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난자와 정자에도 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수정란에도 급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가 여기 분열되고 있는 얘네 있죠. 이걸 배아라고 하거든요. 이 배아에도 급이 있어요. 그냥 자연 임신 되신 분들은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아이를 만났으니까 그 과정을 모르시지만 저는 어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몸에서 채취한 난자, 정자 중에서도 A급을 골라요. 걔네를 수정을 시켜요? 그럼 수정란에서도 A급, B급이 나뉘어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그 A급들을 골라요. 그러니까 A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관을 할 때. 그럼 제일 좋은 애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A급 애들을 배양을 시키죠. 그게 이제 이 배양 거,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배아도 세포 분열을 할 때 가장 예쁘고 건강하고 잘 분열되는 애들을 골라서 착상을 시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세포 분열 과정 동안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원활하게 세포 분열이 되는지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임신에 종착이 되고 임신이 시작이 되고 임신에 종착까지 가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가 50조개 이상의 세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 수많은 세포 분열이 중간에 도태됨 없이 원활하게 세포 분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뭔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를 내려면 엄마야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임신 기간 동안에 맨날 뭐 하라 그래요? 맨날 어른들 하시는 말.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맞아, 잘 먹어야 돼요. 근데요, 생각보다 안 잘 먹는 임산부들이 많대요.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들과 임신을 하신 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평균을 따져보니까 50%가 넘어요. 너무너무 의외죠. 왜 아침을 안 드세요 하니까 바빠서. 아니면 평소에 식습관이 그래서. 체중 살찔까 봐. 그리고 마지막에 귀찮아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그림 보세요. 그 수많은 세포 분열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식사를 거른다? 그럼 안 돼요. 자, 그래요. 잘 먹어야지. 우리는 안 거르고 잘 먹을 자신이 있어. 그쵸? 그런데 무엇을 잘 먹어야 될까요? 무엇을? 임신했으니까 비싼 거? 아니면 뭐? 평상시에 안 먹어봤던 거? 아니면 남편이 골라오기 힘든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아이를 가진 산모나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산모나 성장기 아이들이나 갱년기를 앞둔 우리들이나 나이가 드는 노년층이나 매번 세포 재생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는 뻔해요. 단,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을 한 분은 산모의 컨디션과 태아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인보다 이것들을 먹어야 되는 권장 섭취량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늘 아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일곱 가지들을 골고루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다예요. 자, 그런데 임신은 특이한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임신 시기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이럴 땐 요거를 좀 더 챙겨 먹자라고 하는 건 있어요. 제가 시기를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먼저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 임신을 준비할 때는 뭐가 있어요? 임신이 되려면 아까 말했던 배란, 수정, 그리고 내 몸에 딱 달라붙는 착상까지 이게 잘 문제없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뭐 소변 테스트기까지 갈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좋은 자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 요새 난임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10%의 원인이 뭐였죠? 남성. 남자들의 정자 활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는 1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대부분의 분들이 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변 테스트기 2줄로 아이를 처음 확인을 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빠른 게 임신 2개월이에요. 그 예전에 드라마 보면 다, 어머, 임신했어 하면 대사가 뭐예요? 임신 3개월입니다. 다 3개월쯤 돼야 아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 이상이 이게 변화가 확실하게 생겨서 알아차릴 수 있거든. 되게 둔한 사람들도. 근데 임신 1개월에요. 태아의 중요한 신경계와 혈액이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임신을 미리 계획을 한다면 내 몸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궁 환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태아의 가장 중요한 신경의 어떤 뭐라 그러지? 줄기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기초가 이 초기에 1개월째에 다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기별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임신 준비와 초기예요. 자, 임신을 준비하고 이제 태아가 막 나타날 때는 뭐라 그랬죠? 내가 태아의 성장과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인보다 권장 성취력이 높게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비타민 A가 필요한지, 비타민 B가 필요한지, 비타민 C가 필요한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배란, 수정, 착상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배란이 잘 되도록 돕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이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셔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엽산. 엽산이라는 영양소의 이름을요, 보통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을 했을 때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을 발달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하면요, 신경계 기형아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딱 병원에 가서 임신입니다 하면은 선생님들 뭐라고 하냐면 엽산 챙겨 드세요 해요. 엽산 챙겨 드세요 해요. 그리고 이 엽산이 아까 여기 초록색 표를 보시면 난자 성숙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보통 400 IU 정도를 드시면 되고요. 임신 초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신 1개월 차에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600에서 1000 IU 정도를 드셔주시면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비타민 E거든요. 비타민 E는요, 남자에게는 정자 생성에도 도움을 주고요. 여자한테는 난자의 질을 좋게 해주고 자궁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임신 준비를 하실 때는 종합 비타민 플러스 비타민 E를 추가적으로 드셔주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종합 영양제 비타민 D, 엽산 비타민 E 뭔가 우리가 필요한 거를 섭취하는데 음식 이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시는 거를 제가 지금 영양제, 유산화 영양제로 얘기를 드렸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임산부는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거를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영양소를 섭취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효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게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이에요. 어른들은요, 간에서 해독도 하고 뭐 걸러낼 수 있어요. 막말로. 근데 탯줄 연결된 태아는요, 엄마가 먹는 그것이 그냥 고스란히 아이에게로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엽산을 먹든 비타민 E를 먹든 종합영양제를 먹든 무조건 1위는 뭐다? 안전성을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산의 제품은요, 안전성 측면에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검증된 것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컨슈머 랩이라는 거예요. 컨슈머 랩은요, 미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단체예요. 소비자 랩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양제를 유통하는 회사들이 어떤 자기들의 제품을 만들고 라벨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정말 믿고 먹어도 될까라는 의문을 시작한 소비자 단체예요. 니네가 만들고 니네가 붙인 라벨을 내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니네 거를 불시에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할게. 그래서 니네가 말하는 라벨의 내용이 정말 니네 제품이 가지고 있는 함량, 순도 맞는지 체크를 해서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거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순도, 라벨의 정확성 등을 테스트하는 기관이고요. 이 기관은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업체와 일절의 어떤 연관성이 없는 독립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제3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이 미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에서 유산화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들 이제 이 검증을 받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비타민 헬스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년 연속으로 계속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리고 임신의 기간과 관계없이 늘 종합영양제처럼 드셔줘야 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아토피, 선식, 알러지. 태아일 때부터 엄마가 이 유산균, 좋은 유산균을 잘 드셔주시면 태아에게 유익균, 좋은 유산균이죠. 좋은 균, 유익균을 물려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알러지성 질환을 발생할 위험성을 많이 내려줍니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아까 난임 이후에 10% 많이 요즘 급증하고 있는 게 남성 정자수, 정자 활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전 어른들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영수증에 그 잉크가 좋지 않다. 남자들에게 주머니에 넣지 마라. 핸드폰, 바지 주머니에 넣지 마라. 이런 얘기 다 많잖아요. 이게 정자 운동 능력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코엔자임 Q10. 유산화에서는 코키논 30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컨슈머랩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신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분명히 제가 7가지 영양소,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이 7가지를 다 동시에 챙기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절대 빼먹지 않아야 되는 게 고단백. 제가 임신 준비에 정말 열혈의 시간을 한 2년 넘게 보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추어탕이에요. 왜 먹었겠어요? 추어탕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는데 어릴 때부터 딱 못 먹는 게 3가지 있었어요. 바나나, 추어탕, 포카리 스웨트. 이 3개를 못 먹는데요. 시험관의 필수가 이 3가지예요. 몰아버려. 그런데도 추어탕을 매일같이 먹었어요. 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착상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준비를 하실 때는요, 뭐, 난자나 이런 세포가 생성되려면 당연히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거 플러스 착상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고단백, 단백질 제품을 드셔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뉴트리밀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20g의 단백질, 그것도 식물에서 유래된 대두 단백질, 소이 프로틴이 들어있고요. 플러스 식이섬유, 그다음에 235kcal 정도의 적당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반드시 이런 단백질 제품인 뉴트리미를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나왔죠. 착상, 임신에 있어서 단백질을 적게 발현하면 습관성 요산 위험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셨다가 주변에 임신을 기다리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뉴트리미 꼭 권해주세요. 자, 이제 임신 중기입니다. 5개월부터 들어서면은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어때요? 이제 안정기에 들었다고 하죠. 이때 태아의 뇌신경과 신체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뭐예요? 임신 기간 동안에 늘 종합영양제는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왜? 태아에게 충분히 영양 공급이 돼야 계속 세포 분열해서 뇌신경, 신체 발달이 이루어날 거니까. 그죠? 플러스 오메가3가 이 시기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태아의 뇌, 그다음에 신경, 눈 발달에 필요한 게 오메가3에 들어있는 DHA고요. 또 이때쯤 되면 뭐예요? 코끼리 다리처럼 내 다리가 부었니? 막 팔이 저리니? 산모들이 힘들어하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손발 저림 부종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유산균 있잖아요. 유산균. 유산균이 아까 처음에도 종합영양제 유산균은 기간에 상관없이 늘 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중기부터 임신성 당뇨가 문제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변비, 임신성 변비에 시달리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다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편히 얘기할게요. 저는 평생 변비로 한 번도 힘들어한 적이 없었는데 제 인생 일대 최대의 변비를 이 시기에 겪었거든요. 정말 내 몸 안에 똥꼬 위에 커다란 사과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화장실에서 울면서 내가 이거 똥도 못 났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 막 이렇게 막 울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유산균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그런 에피소드를 겪지 않아도 됐겠죠.
그리고 아까 당뇨와 변비 관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당뇨는 뭐예요? 혈당 관리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를 가졌고 태아를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임신성 당뇨의 진단을 받고 나면 음식을 편하게 드실 수가 없어요. 혈당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영양소가 없이 그냥 뭐 오이만 드시고 뭐 양배추만 먹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맞추면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바로 이 뉴트리밀 또는 뉴트리밀 액티브입니다. 플러스 변비 개선을 위해서 뭐예요?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식이섬유, 이 화이버즈 플러스를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드셔주셔야 이 기간을 무사히 잘 넘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개월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도 괜찮은 시기기는 해요. 그쵸? 그리고 8개월은 아이들이 태아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예요. 뇌, 뼈, 신경, 플러스 체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배가 갑자기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태아가 커가는 시기니까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때 8개월 때부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산모예요, 산모. 왜냐면 곧 언제 출산이 일어날지 몰라요. 출산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야. 제왕절개를 하든 뭐 자연분만을 하든, 그쵸? 종합 비타민을 이 기간에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요 파란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영양 섭취로 출산 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된다. 그쵸? 그리고 뭐예요? 산모의 출산 후 회복력이 빨라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가. 바이오메가도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태아의 그 뇌나 눈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임신 말기에도요. 임산부 그리고 출산 후 수유 시기에도 오메가3를 섭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태어나는 아기의 인지 능력과 시각 능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을 때 내가 이걸 좀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들도 임신할 때부터 좀 오메가를 잘 먹였으면 더 좋았을 거. 이게 전 제일 아쉬웠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오메가3를 먹으면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몸에 막 붙잖아요. 그 부종을 빼는데도 오메가가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 중에서 막 갓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늘 선물을 하는 게 바이오메가, 오메가3 제품이랑 유산균이에요. 그 두 개는 선물할 때도 그래도 막 부담이 되게 크지도 않고 받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것도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의 무게는 3kg, 양수도 한 4kg, 그럼 7kg 정도인데 우린 임신할 때 보통 어때요? 10kg 이상 찌죠? 다 뭐 이유가 있어서 쪘어요. 잘 먹어서 한 것도 있고 덜 움직인 것도 있고 필요하니까 쪘는데 임신 중 찐 살은 절대 아이를 낳았다고 절대로 저절로 빠지지 않아요. 겪어봐서 아시죠? 왜 처녀 때 몸매와 내가 지금이 다른가? 절대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 말기에도 산모의 체중 조절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떡해요? 근데 영양소 공급은 해야 돼. 앞에 말했듯이. 뉴트리미 식사를 대신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양소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단백질도 가지고 있죠. 탄수화물,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죠. 근데 칼로리는 낮아요. 체중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산모와 태아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반드시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뉴트리미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여자가 살면서 평생이 다이어트고 몸매 관리를 하지만 임신 기간 때 사실 다 놓잖아요. 이때만큼 내가 원하는 거를 마구잡이로 먹어도 돼라고 이제 안도를 하고 하는 시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덮어놓고 먹으면 살이 찌겠죠. 임신 중 급격한 체중 증가는요, 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임신 중 체중이 15kg 이상 늘어난 임산부는요, 제왕절개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또한 출산 후 회복도 느리고 체중 과다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가지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고요. 제일 무서운 거, 임신 중 먹던 습관이 쉽게 조절이 되지 않아 산후 비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덜덜덜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 건강한 출산까지, 출산 후 나의 몸매를 위해서도 이런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우리 애를 낳으면 보통 뭐래요? 이것도 뭐 선택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는 일단 모유 수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모유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엄마의 피를 걸러내서 만들어져요. 피.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유의 질이 어떻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뭐 애 낳고 힘들다가 안 먹으면 뭐 물젖이야 뭐 이렇게 뭐 표현하잖아요. 뭐 참자 물들 뭐 이런 얘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엄마가 얼마나 잘 챙겨 먹고 잘 챙겨 먹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어야지 좋은 모유를 통해서 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연결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왜 몸을 만들고 이렇게 임신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 해독 리셋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유 수유를 하실 때도 리셋이나 해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해독의 과정에는요, 내 몸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그걸 중화시키고 배설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내 혈액이 깨끗해지고 내 몸에 건강한 영양분이 충분히 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모유는 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물며 아토피가 있게 태어난 너무 신생아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수가 없으니 엄마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해독이나 이렇게 해서 이 모유의 질을 좋게 해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아토피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엄마의 영양과 혈액의 컨디션이 아이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도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라든지 드셔야 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뭘 먹어야 되고, 이때는 뭘 먹어야 되고, 조금 방대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면 또 우리 호르몬에 놓이지 않습니까? 어떤 걸 챙겨야 될지 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임신 기간 동안에 아니면 임신을 준비할 때 필요한 영양소들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랬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이거를 골고루 꾸준히 드시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다만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유산화에서는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라는 게 있고 이 챌린지를 할 수 있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 밑에 것 때문에 안 보이네. 아이고, 이거 안 돼. 충분한 영양.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 PPT 초반에 기억나세요? 초록색 표? 임신을 계획할 때 6단계 할 때 건강한 몸 만들기, 좋은 습관 가지기, 그렇게 해서 건강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기.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입니다. 여기 되어 있는 구성 제품을 보면요. 패키지마다 약간의 구성이 다르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을 수 있는 뉴트리밀 또는 뉴트리밀 액티브가 있고요. 아까 식이섬유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화이버지 플러스 또는 FOS 액티브가 있고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늘 드셔줘야 되는 프로바이오틱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위한 넌 카페인이에요. 임산부도 드실 수 있는 허브티 믹스 그리고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분 보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초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은 뭘로 챙기죠? 헬스팩. 안전한 헬스팩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태아의 뇌, 눈, 신경을 구성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바이오 오메가까지. 이 모든 게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패키지에 들어있어요. 임신을 했을 때 또는 임신을 준비할 때 꾸준히 이 모든 영양소를 이제 챙겨서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보세요. 임산부인데도 임신을 기다리는데도 바빠서 귀찮아서 또는 식습관이 들지 않아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을 다시 되돌려서 만드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든 게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도와줘도. 이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는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7가지 영양소를 챙기는 건강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챌린지예요.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는 나에게 소개해준 분과 함께 같이 재미있게 나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 과정이니 이 임신 준비를 하시거나 임신 기간, 길다면 이 10개월 넘는 또 출산 이후에 뭐예요? 임신은 10개월로 끝나지만 낳고 나서 아이를 기르는 데는 몇십 년이에요. 그런 긴 과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를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임신 10개월 쉽지 않아요. 준비 기간, 그리고 낳고 출산, 모유 수유,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기간까지
엄마와 아기가 모두 행복한 기간이 되어야겠죠. 아이에게만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엄마가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한 끼, 건강한 한 끼,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먹어보시길, 잘 먹어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